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톨의 강혜진? 김준태입니다. 네. 뭐예요?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내 안에 부처님이 계셔. 공휴일이에요. 준태 씨, 저희 공휴일날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건가요? 공연에 방송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앞에서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연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네. 100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오늘 공휴일날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로? 네, 그럼요. 행복해요. 자, 공연날 일시키지 맙시다. 네, 제발.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이 없대 여기. 없어요? 오늘 초대 손님이 없대. 오늘은 이거 뭐야, 저희가 이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우시죠? 좋으시죠? 청주에서 올라오셨어 오늘. 네, 이런 공휴일에 청주에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은평구까지 찾아오셨다고요? 아침부터 차 몰고 올라오셔가지고 내려갈 때 걱정이야. 고속도로가 꽉 막힐 때 지금. 아이고, 멀리 청주에서 우리 와주신 분, 우리 오늘 게스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청주에서 올라오신 청주 청년극단 조재평 씨와 함께 디스플레이 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재평 씨. 네, 먼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하기 전에 극단을 잘못 얘기했어. 극단 청년극장.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극단이라고 했어. 아닙니다. 들으셨죠? 저 극단 청년극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해 자기소개 주세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 극단 청년극장 기획실장 조재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맞춰주시나요? 박수 쳐주세요. 조재평. 예, 저희 이런 TV 어렵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인데 쉬는 날인데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TV 처음 오셨는데 방송 소소하지만 분위기 괜찮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자. 처음 방문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방송국이 참 이렇구나라는 거를 지금 새삼 처음 느끼게 됐고요. 편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방송이 이렇진 않죠? 그럼 어떤 아기자기하다. 이런 데도 있다. 이런 소소하지만 귀엽다. 요 정도로 표현하자고. 그렇죠? 좋게 또 넘어갔다. 네. 자, 계속 진행하세요. 그쵸. 아니, 말씀하셔야죠. 나야? 자료 보셨잖아요. 자료 보니까 청년극장 그 연보를 보니까 굉장히 빽빽해요. 지금까지 정기 공연으로만 100회가 넘었고 청년극장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디 보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고 할까요? 아무데나 보시고 하시면 돼, 자유롭게. 네, 극단 청년극장은 1984년 4월에 창단되었습니다. 네. 당시 청주에 있는 기독 청년관 관장이셨던 최성대 선생님과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님이신 이창구 선생님께서 지역예술인 저변학대를 위해서 창단하신 극단입니다. 창단 공연으로는 정복되지 않은 여자를 시작으로 지금 2013년까지 135회 정기 공연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지금 136회 정기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136회. 대단하시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든 그런 훌륭한 극단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 극단 청년극장에서 만든 주옥과 같은 공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언덕을 넘어서 가자. 이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 네, 먼저.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언덕을 넘어서 가자. 하이라이트 영상 주세요. 다시 궁금해서내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믿어 임마. 나 이틀 동안이나 나가 있으면서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반성 많이 했어. 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그럼 나야 저거 와내하고 그냥 밥이 애매하게 내가 잘 살고 있다.
맨날 쓸고 닦고 해. 난 어지르기만 하고. 야, 그 자식 결벽증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내가 그렇게 불결해 보여?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말을 해봐 이 자식아! 그래, 네가 너무 심했어. 다혜한테 사과해. 다물어 임마. 너 변했어. 변해도 아주 심하게 변했어, 자식. 아, 둘이 마시라고 임마. 자, 일단 소주 1병을 따고 이 소리. 아유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워? 아, 더워? 아, 저기 말이야, 그런 말이야. 네가 아주 시원하게 그냥 노래 한 곡 쫙 뽑아라. 어때? 알뜰한 그배 휘날리던 오늘도 옷구름 신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소문연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웃는 알뜰한 그 맹소에 봄날은 간다. 약철지둥이라 그런가 빗소리가 되게 우렁타다. 야야야야야, 말도 말어. 한 번은 말이야, 소나기가 저렇게나 퍼붓는데 술에 취해 자다가 벌컥 일어났어. 왜? 전쟁 났는 줄 알고. 그럼 됐지? 아, 싫어. 부르기는 저 자식이 불렀는데 왜 우리도 내야 되냐? 넌 부자잖아, 자식아. 몰라 임마. 네가 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임마. 아, 참 말. 그만! 네. 언덕을 넘어서 가자. 네,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그 20대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60대의 사랑이 더 순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재편 씨와 작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완해와 자룡 다혜라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이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다혜하고 자룡이하고 완해는 예전부터 같이 자룡이가 완해의 집에 거의 엎여 살다시피 빌부터 사는 거죠. 빌부터서. 네.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주셉과 잡기를 뭐 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완해하고 자룡이하고는 항상 티격태격해요. 네. 방금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말도 빠르고 막 이렇게 촉새처럼 막 떠드는 게 참 재미있는 캐릭터 같은데요. 완해의 고물상에서 얹혀 살면서 그 공금을 빼돌려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영애인가요? 다혜. 다혜의 전화를 받아요. 우연치 않게. 네. 자룡이가 전화를 받는데 자룡이가 한 50년만 한 40년 50년 만에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다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고물로 들어온 오토바이를 타고 목욕탕을 가다가 오면서 전봇대 쾅 들이받고 엎어져 있는 거를 다혜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고 그렇게 돼서 다혜가 치료차 간호하면서 자룡이 집에 매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뤄지는 해프닝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예,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완해가 그 다혜를 사랑했던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감정이 네. 있고 그 가장 인상적인 게 우연히 어렸을 때 중학교로 나왔나 초등학교로 나왔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완해가 다혜한테 그랬대. 야, 이 미친년아, 너 왜 나만 따라다녀, 이 개년아. 왜 나만 따라다녀 18년아. 왜 나만 따라다녀 18년아. 왜 나만 따라 대사예요, 이거 대사예요. 왜 나만 따라다녀 18년아. 그 말이 계기가 돼서 네. 오해가 생겨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못하고 좋아했는데 이 남자의 소심한 마음 때문에 툭 나온 말이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여자랑 멀어지게 된 계기가 맞죠.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것도 있고 또 뭐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룡이도 다혜를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예. 완해도 다혜를 좋아했고 다혜는 사실 완해한테 조금 마음이 있었고 자룡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룡이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줄 알고선 오바를 좀 하죠. 극중에.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되게 뭐 해프닝도 많고. 네. 이 작가가 이만희 선생님이야. 네. 이만희 선생님의 정말 고퀄리티 코미디 같은 경우가 정말 대단하죠. 네. 이만희 선생님 코미디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코미디 그 작가의 작가적인 우리나라의 1세대 작가로서 굉장히 네. 그 이만희 이분이야말로- 선생님과 청년극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잘 기억은 나질 않는데 이만희 선생님하고 청년극장과의 관계는 그게 92년도인가 93년도에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라는 그 작품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이만희 선생님 희곡집에 있는 거 몇몇 가지 빼놓고 저희 청주에서는 다 했죠. 목탁도 그렇고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디, 뭐 풍인이라고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만희 선생님이 청년극장을 이렇게 특혜하신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러신 관계가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으네. 네. 글쎄 그거는 뭐랄까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은 게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작품을 이제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아마도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기획실에서 이만희 선생님한테 작가 허락을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혼날 텐데.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만희 선생님하고 그쪽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너네들 하지 말아라 예. 라는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대표님이 홍진웅 대표님이셨었고 그 음. 대표님께서 선생님 그러면 저희 연습하시는 거 한 번만이라도 봐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만희 선생님께서 그거를 그래서 연습을 한번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마음에 드셨구나. 연습을 보시고 네. 연습을 보시고 나서 괜찮으니 너희들이 해라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네. 이만희 선생님이 가지고 작품 속에 있는 그 삶의 애환이나 네. 추구하는 이상향 같은 게 청년극장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공연들과 혹은 청년극장의 색깔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었다. 잘 맞아 떨어져서 허락을 해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극장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뭐 상임연출님 선생님께서 이창훈 선생님께서 정통 리얼리즘 연극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셨어요. 만선이라든가 만선, 뭐 산불, 산불, 혈매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적인 부분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84년도부터 계속 연습을 해오다 보니까 아마 이만희 선생님의 작품에도 그런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 우리나라 극작으로 보자면 거의 1세대 선생님들이 쓰신 그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 공연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 중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봄날은 간다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게 백뮤직으로 또 나오면서 상황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정인숙 배우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인숙 씨가 부르는 노래도 맛깔스럽고 그러면서 오래된 전축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느낌? 턴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네. 지직거리고 탁탁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본 게 맞나요? 그런 것이 청년극장의 색깔이라고 말하면 맞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이창구 선생님의 스타일 같은 경우가 좀 뭐랄까 실험극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통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분들 제자들이 또 청주에는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청주 연극이 아마 그런 쪽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더 좋은 작품들,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러시죠. 낡은 경운기 작품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진흥의 정국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이고요. 농협 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입니다. LA. 미국? 예. 얼마나? 최소한 3년 정도는 갔다 오게. 당신 핸드폰 살린 간호사가 이 섹시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별입니다. 네, 생각 안 나요? 생일에 제가 응급실에 기억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참네. 호의가 없네. 내가 작년에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혹시 나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접근하려고 여기 휴무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영이. 지금 다음 세상에서 많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쬐끄만 이쁜 한망태니. 대단한 거. 그래, 네 키만큼 줄게. 얼른 가서 함께 해가지고 왠지 떨어져 있는 거야. 아이, 아직 지가요 안 들려. 우리 진짜 한게 경기 무는 실력도 예전 같지가 않다. 가로길에서 또 처박을 뻔했다. 아이가. 이제 경운기 운전 좀 그만 좀 하이소. 그거 하면 큰일 난대. 난 아직 끄떡거리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우리 가족이 아파하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 좀 되셨다고 무슨 우리 집 시끄러워 손질합니까? 그거야. 그거 지금 이게 어떡해? 우정이 꿈이니까 왔지. 얘는 영화나 텔레비도 안 보나? 이렇게 안개가 쫙 깔릴 때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힘이 들어. 서울에서 처음 만난 날 제가 실수를 한 건 잠을 잘 못 자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첫눈에 이렇게 오고 박사는요 왜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를 보지 이구나. 아이고, 파스 가자. 자 출발합니다. 박사도 있어. 가자. 네, 잘 봤습니다. 네, 낡은 경운기. 네, 앞 작품에 그 언덕을 넘어서가 그 60대를 조금 세련되고 도시적으로 표현했다 하면 이 작품은 좀 이렇게 전형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게 하는 좀 구수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시골 마을의 그 삶과 네.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의 이 소소한 정이 네, 저는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처음에 공연 들어가기 전에 연극에 대한 3요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세리머니 할 때. 네, 저는 그 의도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 의도 지금 말하면 혼날 텐데.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이거 사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도 그런 안 지켜지는 부분들 또 어르신들이 또 이제 공연 보러 오시면은 또 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재미삼아서 한번 풀어보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네, 이거 그냥 제가 막간으로 질문한 드린 거고요. 그럼 먼저 그 공연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은 옛 추억으로 잊혀져가는 우리 농촌들의 뭐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경운기 하시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경운기 타봤어요?
아니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직접 본 적도 본 적은 있는데 타보지는 타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길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운기라는 거를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도 많이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네. 사실 경운기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은 뭐 제목은 낡은 경운기겠지만은 네. 이 농촌 전체를 또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 경운기가 그렇죠. 있을 거고 논이나 밭 같은 경우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쓰는 쟁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잊혀져가고 잊혀져가는 건 점점 기계화되는 농촌이 있고 또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서 홀로 지키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말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애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자식들 자기 손자를 도시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이 어르신들이 작전을 꾸며서 누군가와의 사랑을 또 엮어주는 그런 되게 재밌는 로맨스가 또 있죠. 그런. 예. 그런 그 시골 풍경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공연이 연출을 김서연 씨가 하셨어요. 예, 언덕을 넘어서 가자에 출연하셨던 김서연 저희 선배님께서 예. 연출하셨습니다. 단원이시면서 배우로 출연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출로도 활동을 하시는 멀티플레이어를 그 단원들이 선배님들이나 좀 연차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멀티플레이어를 계속 하시나 봐요. 저 그렇게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이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힘드셔서. 아니 배우가 연출을 하게 되면 많이 좀 아시잖아요, 어려운지. 예, 그렇죠. 전문 연출 뭐라고 막 대놓고 말은 안 할게요, 진짜. 대놓고 말은 안 할게요. 그러면 그 극단원들이 출연을 안 하고 이렇게 그 한 작품에서 기획이나 제작 혹은 연출 아니면 다른 스태프들도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서 같이 극단 운영을 해나가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주 수입원이 극단에서 다 충당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건 아무래도 공연들을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극단 생활만 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게 뭐 관리 극단이 아닌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아르바이트 해야죠. 서울하고 똑같군요. 그렇죠.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네. 하나 뭐 단언컨대 오히려 요새는 지방이 수입은 더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원이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걸로 또 생활이 된다고. 그런데 아닌가요? 혼자시죠? 혼자는 가능하실 거예요. 생활이. 혼자는. 네네네, 혼자는 가능하실 정도. 겁니다. 가정을 잃고 사는 데에 그런가요? 연극 배우가 한 작품에서 출연료 얼마 받는다고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아무래도 청주 지역 내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공연도 해야 되고 하려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건 뭐 어떤 걸 하세요? 청주는 뭐 경기도나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무대 쪽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아는 라인이 있으면 공연업 쪽으로 아르바이트 뭐 무대 크루나 조명 크루 같은 거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라인이 없으면 청주에서 정말 기초적인 아르바이트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연이 없을 때는 고깃집에서 서빙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는 극단 가고 예. 그럼 선배들 같은 경우엔 아예 그냥 결혼하신 분들은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투잡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절대 이 건을 놓지 못하시고 식당에서 절대 쟁반 안 드시는 자존심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 부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쓰러집니다. 허리가 휘어져요 요새 제가. 지방 극단에서 이건 공연 얘기랑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이 작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예. 지방 극단에서 그렇게 단원으로서 산다는 건
더군다나 사무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극단 내. 저를 왜 시켜나 몰라요. 그 극단 사무일이라는 게 그게 1년에 그냥 한두 작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작품, 그 대여섯 작품 정도 하실 텐데 예. 1년에 워크숍까지 해서 대여섯 작품을 하시게 되면 그 사무를 감당하시면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못하죠. 못하면 그 저는- 생활비 어떻게 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는 못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극장에서는 1년에 5개에서 많게는 7개 정도의 작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야, 확실히 많다. 그쵸. 도저히 저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공연업으로만 아직까지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작품 얘기 살짝만 더 해볼게요. 예. 이번 작품 낡은 경운기. 이 낡은 경운기를 보면서 저는 이 낡은 경운기와 경운기를 타다가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와 그리고 다시 사랑을 찾아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손자의 얘기가 어쩌면은 이 농촌의 현실이 가진 농촌의 현실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 작품에서는 재평 씨는 역할이 뭐였어요? 저는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이요? 네. 기획이면 홍보물 만들거나 뭐 그럴 그렇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얘기.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작품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고 정말 공연이라는 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보기 힘들잖아요. 네.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있기 또 심오한 얘기 나오면은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게 대부분인데 이 작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한 30-40분 정도에 만에 끝날 정도로 진짜 긴장감이 있고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배우분들이 워낙 구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쉴 틈을 안 줘요. 와. 그리고 이게 또 작품도 정말 잘 쓰여졌고요. 그렇게 잘 쓰여졌기 때문에 연출이 해보고 싶은 시도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홍보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소개할 작품이 좀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다음 순서 한번 다음 작품 보죠. 작품은 이제 아크가시. 네. 아크가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먼저 보시죠. 아십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구한 여인의 애처로운 아픔의 세월이 시반부터 만장하신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며 펼쳐질 것이 올시다. 발바닥을 쳐라! 최초의 여성이며 그래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경이올시다.
광고를 내요. 누가 알아? 그 돈으로 사업해서 돈 좀 벌었을지. 전 부산 피난 시절 어머니를 잃고 긴 세월 저 혼자 떠돌면서 어머니를 다시 찾을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격이랍니다. 네. 그 아씨. 스케일이 찌찌뻥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네. 이 공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악극 아씨는 예전에 드라마로 있었잖아요. 네, 아씨. 네. 아씨가 그 이미재 선생님 원작이고 이게 여러 선생님들 걸쳐가지고 또 지금 탈구가 됐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창구 선생님이 이제 메가폰을 잡으시고 해서 저희가 요거도 극단 청년극장 배우들 전체 배우들이 청년극장 단원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출연지 굉장히 많은 출연지 프로그램 보니까 32명에 예. 연주 실제 생음악으로 연주하시면서 연주자 6명 거기에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예, 들어갔는데. 연주자하고 이제 무용 단원들 같은 경우는 무용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주자나 무용수는 이제 협조를 받는 거죠. 청주 예총 산하에 있는 연예협회라든가 예. 이제 무용협회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전체 출연진들 보면은 배우 말고 무용수하고 뭐 스텝까지 하면은 이거 한 60명 이상이 이야, 그 60명이 되는 식구들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자료 보니까 충북 도내 8개 시 예. 군청을 순회 공연하셨어요. 예, 8개 지군을 순회를 했죠. 예.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 이거 제작하는 데만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이라는 거를 일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이었습니다. 2011년, 예. 2012년도에 이거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돼서 11년, 12년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충청북도와 이 충북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북도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악극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보다는 중년, 장년층, 노년층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시골에서. 네. 뭐 예. 청주만 해도 그렇고 이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공원 같은데 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재밌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악극을 만들자. 노래 있고 춤 있고 심파적인 요소 충분히 있고. 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각 협회별로 뭐 연예협회라든가 무용협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도내에서 그렇게 예술단으로 지정되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네요. 예, 그렇죠. 지방 다니면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죠. 영상으로 보니까 돈 달라고 마지막 부분에 아씨 그 남편 아시 긍재 역할. 그분도 저기 아니에요? 김서연 씨. 맞습니다. 서연이요? 네. 자꾸 나오셨어요. 김서연 씨 혼자 너무 해먹는다. 그래도 요번에 악극 아시 하면서 긍재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서현 선배가. 왜요? 서현 선배가 일단은 바람을 피잖아요. 예. 경성 가가지고 엉뚱한 섹시를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악역이니까. 예, 악역이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객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 조금만 지나보면 저 새끼 아직 안 죽은겨? 나오기만 하면 욕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저 새끼 아직 안 죽은겨? 욕 많이 먹었어요, 서현이. 그것 때문에 그제가 계속 그러면서. 빵 터지고 재밌었어요. 야, 관객 반응도 그렇고 이 장르가 악극이다 보니까 또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한 번은 이제 참 저 해설자죠. 예, 해설자 하시는 분. 해설하시는 우리 이제 이윤혁 선배님께서 이제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극장 갑자기 예. 예. 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설을 하셨어요? 저쪽에 앉아 있는 저기 저 아줌마 그 옆에 아이 깔고 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있긴 있었죠. 아, 대극장 오면 아무래도 네. 그 객석 수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또 지방에는 대극장이라고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회관 같은 그렇죠.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지방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뭐 대도시하고는 틀리게 공연장이 협소해요. 악극을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불과 4군데도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몇몇 굉장히 또 시골 같은 데는 무대가 이제 작게 있으면은 객석까지 저희가 구조물을 구조물에서.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연장시켰군요. 무대를 연장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네. 아무래도 방법이- 시골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처음에 노래 부르시는 분이 가수신가요? 나와서 빨간색 반짝이, 원피스 예, 입으시고 드레스 입고. 그분도 배우예요. 아, 배우세요? 할머니 역할. 노래 하나 부르시고 빨리 들어가서 아 갈아입고 머리 흰 칠하고 그렇게 또. 아, 그러셨구나. 노망든 할머니 역할. 예, 맞습니다. 아, 이러면 이야. 몰랐어요. 전혀 눈치도 못했어요. 저는 그분 노래하실 때 혹시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트로트니까 막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네, 지역마다. 아, 저희 지역마다 보면은 거의 객석은 거의 다 차고, 저 뭐 옆에 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앉을 정도로 관객들은 굉장히 많았죠. 호응도 좋았고. 예. 참 하나의 유희적인 연극을 유희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하는 일련의 공연들이 어쩌면 젊은 층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로운 것들이나 시도하는 것들 실험극이나 아니면 현대극 정도를 하게 되니까 젊은 층에 맞춰져 있다 보면 그 사실 서울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 금전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상황적인 부분이 됐든 세종문화회관 같이 큰 극장에서 악극을 한다고 해도 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지방극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규모가 큰 악극을 만들어서 지방을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깃발이 되셨다고 해야 될까? 그 선두자가 되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악극을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지방을 다니면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군청 가가지고 악극 하나 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장터 들렸다가 그 공연장 오셔서 공연 보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시면 정말 하루라는 시간을 그분들은 또 다른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참 그분들의 삶의 작은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저희 같은 경우가 충청북도 지정해설단이 돼서 2년 동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만들 수 있었고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공연단체에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좀 이뤄나갔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네. 진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이런 다른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큰 규모가 큰 악극의 형태로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뭐 일련의 예가 되겠지만 일단 악극을 대극장에서 한다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청년극장처럼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극단에서 물론 연차수가 오래되셨고 그만큼 그 선배며 후배며 탄탄하시니까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구수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골의 그 풍경을 얘기하고 안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매개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드라마 구성이 된 공연들을 그 청주에서 주변의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또 청주에 있는 극단에 와서 공연하면서 젊은 층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를 연결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극단에서는 계속 지방을 다니시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중앙문예진흥기금 뭐 그런 부분에서 작년 저희가 2010년도부터 아마 저거 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아니라 사계절 문화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사계절 문화 나눔. 네, 그런 게 사계절 있습니다. 문화나눔 네.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예. 뭐 언덕을 넘어서 가자도 저희가 한 10여 군데 순회를 했고 그리고 뭐 마술 가게라는 작품도 만들어서 저희가 뭐 공연도 했었고 이제 무료 공연으로 예.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마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기회가 되면 정말 이런 큰 작품 또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순회할 수도 있고. 네. 좀 그 활동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소통,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방면에서 다양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청년극장의 극장 이름이 너름새죠? 예. 극단 청년극장은 저희 극단 이름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극장 이름은 문화공간 너름새라고 있습니다. 예. 너름새에서 하는 공연은 어떻게 관객들을 만나십니까? 청주에도 대학교가 굉장히 많죠. 예, 대학교가 좀 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오래됐고 극단 자체가 한 29년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좋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또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고 같이 연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극 회원만 해도 저희는 일단 900여 명, 거의 고정 관객이 일단은 800에서 900여 명 정도가 일단 확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너름새 객석 수가 몇 좌석 돼요? 저희가 100석이에요. 100석. 네. 9일은 만땅 채울 수 있는 거예요. 9일은 까놓고 가시네요. 9일 정도는 뭐 장난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부러운데. 더더군다나 저희 청년극장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연기뿐만이 아니라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가 저희 극단 단원으로 상주에 계시고 저희가 작업장도 따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극단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야, 그 자체 제작하고 간의 수공업 할 수 있는 극단이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한해 수공업. 안에서 쓰고 예. 무대 안쪽은 저쪽에서 만들고 그냥 간의 수공업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네요. 큰 거 같은 경우는 저쪽 멀리 작업장인데 거기서 만들어 오고 연장 다 갖고 와서 공연 중간에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또 해결하고. 청주라는 그쪽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는 어떤 규모나 땅덩어리 상으로 일단 조금 작으니까 그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자체 수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충북 지역의 중심지에서 그 하나의 큰 공연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술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극단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따가 좀 더 하고요. 아직 저희 작품이 남았어요. 한 작품이 남았습니다. 소개할 그렇죠. 작품이 무림의 고수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이 방마다 깔리는 시국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요? 진짜 깝깝하면 깝깝해.
들어가서는 싸금싸금하고 좀 걸음해요.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꽤 유서긴 둥곳이지요. 예? 저기 있잖아. 뭐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딱 한 점만 부끄럽다. 이러면서 날 잡수더라고. 이런 책! 그놈이 가만히 있어. 웬걸? 저기 머리를 막 박아대면서 안채로 막아버린다고 피라를 하네. 그래서 숨겨? 그렇지! 황진아, 내가 말이야, 요즘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뭔 이상한 현상이야? 일주일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었던 우리 황진이를 말이야. 내가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보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야 커피 시키는 손님이 많아서겠죠. 아니, 커피 시키는 손님은 전부 다 줄었어. 뭐 그렇다고 해서 잔지 수집이 늘은 것도 아니야. 커피를 볶는다. 내 삶을 볶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 커피를 뒤적이듯 기억을 뒤적이고. 그래도 자방일 말고요. 돈 좀 안 되더라도 뭐 쪼리 같은 거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문창과. 문창과 나온다고 다 작가들? 자네 내 전공이 뭐니까? 이게 네. 네, 무림의 고수 봤는데요. 작품 제목이 무림의 왜? 고수. 왜 무림의 고수인지. 무림이 뭐 싸우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이 제목의 그 무림의 고수라는 거는 조금 심오한 뜻이더라고요. 작가가 지난주에인가 나왔던 병신 3단 로봇의 네. 윤종구 씨. 윤종구 반가웠어요. 배우가 작품을 썼어요. 좀 심오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림은 이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회가 무림이다. 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순탄치만 않잖아요. 예. 힘들고 굴곡 있고 예. 하다 보니까 무림을 뜻하는 거고 예. 고수는 이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을 고수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 잘 힘든 사는 게 세상에서 뭐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남한테 해코지를 하면 잘 사는 걸까요? 행복하면 잘 사는 것을 행복하게. 그 행복이라는 도덕책에 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 행복하게 잘 살자. 에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고수 잘 사는 사람이라든가 뭐 행복한 그거를 고수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작가가 그런 의도로 해서 무림의 고수라고 일단 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라는 것이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뭐 많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살게 되면 그게 무림 속에 있는 고수의 삶이다. 진정한 고수죠. 아 예. 그런 의미가 있었군. 이거 병신 3단 로봇하고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이 윤종구 배우 때문에 그런가? 윤종구 씨가 작가 하시고 연출도 하고 그리고 출연까지 해서 혼자. 예, 이거 근데 극단 단원이신 거예요? 그러죠. 극단 단원인데 아 모르겠다 진짜. 연출, 작, 출연. 일단은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요거는 꼭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줄 서 있었는데 뒤에 줄 서 있었는데 그 역할 하고 싶다고 나머지 줄 서 있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싹 밀었군요 후배들을. 욕심이 많으셔요. 저는 무림의 고수라고 해서 저 윤종구 배우님 몸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림의 고수인 줄 알았어요. 여관 주인이. 근데 전혀 다른. 아니 아이고. 윤종구 씨가 한 건 이거 그 시 한번만 읽어주세요. 아. 커피를 볶는다 이거 시. 그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시 한번 이거를 하시고 싶은 거야. 내 입으로 읽고 싶으셔서 그러신 아 물론 건가?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대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윤종구 씨가 작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볶는다. 내 삶을 볶으면 쓴 냄새가 난다. 커피를 뒤적이며 기억을 뒤적인다. 콩처럼 동글동글한 추억의 작은 콩들. 그 안에 내 연두색 사랑도 있다. 당신이 선물해준 시간, 그 오랜 기억 속 향기. 그대를 생각하며 오늘도 커피를 볶는다. 내게 커피는 추억처럼 향기롭다. 야, 이거 그 얼굴에서 이런 시를 너무 썼다라는 안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안 어울려요. 근데 작가로서 윤종구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물음의 고수라는 것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더 웃긴 게 자기가 여관 주인으로서 방에 누워가지고 이 시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시를 그 극 중에서는 그 사람이 쓴 여자가 쓴 거죠. 그렇죠. 네, 여자 캐릭터 이름이 다방. 뭐였죠? 다방 내지 황진이. 황진이 역할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그 본인이 직접 연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시를 쓰게 그 여자가 시를 쓰게 되는 과정? 그 여자가 황진이가 시를 쓰게 되는 과정은 제 역할이었었던 이 노가다라는 사람하고의 또 관계 그리고 작가로 나오는 예. 거기서 작가로 나오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쓰여진 시입니다. 그 극 중에 나오는 작가는 이 노가다라는 제 역할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알고 싶어서 황진이를 통해서 하나씩 빼오고 있고 정보를 정보를 빼오고 있고 저는 사실 그거를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가 있는데 예. 그거를 황진이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진다는 그 자체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싫다라든가 뭐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마지막 가가지고 저와 황진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글을 쓰다가 삶을 과거사를 자기 소설이나 글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자 자기 임의대로 쓰려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황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말리죠. 선생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역할이 아니다. 그런 거를 작가는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필을 하다가 결국 황진이와 티격태격하면서 황진이를 손찌검을 하게 되고 제가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제가 또 작가를 거시기하러 갔다가 저시기 하시게 되고 거시기는 안 하고 그냥 황진이가 무사한 것만 보고 그 자리를 또 뜨게 되는. 황진이라는 인물이 그 조재평 씨 연기하셨던 노가다 인물을 보면서는 사랑을 추구했고 그리고 작가 역할하셨던 분이 그 최규식. 교재 최규식 선배. 교식이요. 최규식 씨. 최규식 씨를 통해 작가를 통해서는 자신의 꿈인 시에 대한 열망을 얻고 싶어 했고.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나요? 네.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어서 그것에 대한 꿈에 대한 열망을 얻고 싶어 했고. 헌데 사랑도 못 얻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꿈에 대한 열망도 못 얻었고. 헌데 마지막 부분에 노가다 하시는 이 역할 인물이 그 황진이 역할을 품어주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글을 쓰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그 안에서 여류 시인으로서 시를 방송국에 보내지고 이것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진 지자랑이에요. 그 라디오의 시를 들으면서 자기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좋은데? 야, 이 시 좋다. 그러면서 대사라는데 난 보면서 손이 오글거려가지고 이렇게 지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먹으면서 이 공연? 어떡합니까 작가인데 펼 수도 없고. 저 노가다와 이제 다방 그 여자
이름이 황진이. 황진이와 그리고 작가의 관계는 알겠는데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은 예. 뭐 어떤 역할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관 주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제 나머지 3명의 역할을 객석에 일단 잘 해설을 또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설해주고. 되게 감초 같은 역할이죠. 그래 감초 같은 역할이었는데 자기가 쓰고 자기가 연출하면서 자기가 출연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있거든요. 그 여자 어디 갔느냐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보인다 뭐 그러시는 대사였나? 그게 있는데 아니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사건이 어젯밤에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아니 난 잘 모르겠고 이 얘기를 반복 3번을 해요. 3번째 관객들이 이해하고 웃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너무나 오글거리고 아쉬운 게 자기가 쓰고 자기가 연출하고 자기가 연기하면 더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더 재미없어.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 지난주에도 이렇게 까이고 갔어요, 정국? 아니야. 너무 이번 주에 좋게. 방송 안 볼지도 모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 이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있는데 윤종구 씨가 또 청소년극 하나 써가지고 순회 공연 다니고 있다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뮤지컬. 네, 뮤지컬. 네, 뮤지컬하고 이제 많이 알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오늘도 형 시간이 촉박.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공연으로 방송 한번 다시 하시죠. 예, 미안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벌써 57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계속 갑시다. 저는 이 배우 조재평 씨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배우로서에 대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얼굴을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영화? 네. 이건 저만 아는. 네. 이거 많이 활동을 영화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뭐 나왔지? 영화 못 출연하셨어요. 좀 간첩. 그건 그래요? 한 작품 출연했는데 한 작품 보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좀 얘기가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어느 날 아는 형님하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 포장마차에 갔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께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술 취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배님 친구인데 연극하는 친구고 연극하는 후배고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를. 술김에 제가 술을 했죠. 나도 연극할 수 있다고요. 모르면서. 청주에 극단이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술 기운에 나도 연극할 수 있어요. 라고 객기를 부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테이프가 이렇게 끊어졌으면 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가다가 안 가면 잊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게 한 번은 있어서? 가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저랑 같이 갔던 저희 선배님이 또 좀 이상해지잖아요. 야, 네 후배는 뭐 말을 해놓고 온다 그러더니 안 와. 그렇게 사실 저 제 자진부담도 선배님 때문에 얼굴을 생각해서 일단 한번 간다고 했으니.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계기가 됐고 가자마자 때리더라고요. 가자마자 때리는데 이건 맞을 수도 없고 이거 딱 보니까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허여물거름해 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나보다 좀만 맨날 지하에서 연습하고 지하에서 공연. 내가 벌떡이 나가서 때리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거 차마 그러게는 못하고 맞다를 딱 맞는 순간 그래 맞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냥 주인공 한 번만 딱 하고 그만두자. 진짜 그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주인공 해보셨어요? 극단에서?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럼 하신 걸로. 이번에 하시는 그 엄마야 강변 살자에서는 거의 주인공급이시잖아요. 예.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뒤처리 하시는 거니까 주인공 아니에요? 아니 뭐 뒤처리라기보다도 전에도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제가 제 거를 한번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제가 극장을 못 나갔어요. 창피해서. 내가 저렇게 하나? 내가 말을 저렇게 하나? 내가 움직임을 저렇게 하나? 그래서 다시는 극장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거기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하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은 그만두자. 엄마야 강변살자는 동영상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음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 방송은 내보낼 수 없지만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작품에서는 그 처음 시작부터 울고 시작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있게 나오시던데 배역도 그렇고. 그런가요? 출연하셨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엄마야 강변살자. 엄마의 강변살자는 정민아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작품을 쓰셨고 이번에 이제 이윤혁 연출님께서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연출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윤혁 연출님이 지금 극단 그 장이시죠? 아 저기 대표시죠? 아니요, 대표는 현재 최성대 선생님이 다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대본을 이거를 재작년에인가 처음 받았었어요. 작년에 처음 받고 나서 정말 너무 작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로 한번 연극제 나가시죠.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작년도까지 저희가 지정예술단 공연을 맡고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 연극제를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엄마에 대한 자식 사랑, 진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는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고 저는 또 거기에 나쁜 아들로 출연을 해서 어머니 역할로는 아까 그 나오셨던 정인숙 선배님께서 정인숙 선배님께서 어머니 역할 해주시고 예. 아 동영상 못 봤지? 네. 난 봤는데 최평 씨도 그렇고 정인숙 선배님도 그렇고 연기가 볼만하더라고. 그 특히 인숙 선배님은 마지막에 그 죄수복 입고 본인 대신 들어간 거잖아요. 엄마가요? 그렇죠. 엄마가 그 여동생이 지금 간질이 있는 사람인데 동네에 그 양아치 같은 아저씨가 덮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집에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제 동생을 덮친 그 사람은 저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동생을 입을 닫게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힘겹게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살해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제 역할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징역을 엄마가 대신 가라. 그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너 정말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그래서 엄마가 대신 죄를 지고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교도소 안에서 하시는 그 굉장히 길더라고. 대사도 길고 그러면서 그 환영처럼 보이는 그 딸과 얘기를 다시 또 나누고 하는데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정우 선배님 연기 잘 봤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6월 7일 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작품합니다. 6월 7일 날요? 예, 금요일이고요. 홍성 어디요? 홍주 문화예술관. 예. 홍주 문화예술관. 그 전국영재 전국영재가 요번에 충남 홍성하고 아산 예산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영재 기간에 다시 공연하시는 거군요. 예, 저희가 충청북도 충북 연극제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전국 연극제에 출품을 하게 됐고 그래서 6월 7일 날 저희가 거기에서 경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번에 전국영재 연기상 한번 노려보시는 건가요? 연기상은 두 번째고요. 일단은 욕만 한번 드리고
작품상 대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작품상. 네, 아, 예. 작품상 대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네, 바라면서. 오늘 조재평 씨 만나서 저희 청년극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끝내? 아직 할 얘기가 할 얘기 많으세요? 네, 끝낼까? 끝내? 더 해? 더 해야 돼. 네, 괜찮대. 오케이. 허락 받았습니다. 자유로운 방송 이런 TV. 제가 급하게 마무리 질러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자, 갑시다. 가던 거 맞아. 청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쵸? 자, 그러면 기획, 제작, 배우, 또 뭐 서무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시면서 극단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극단도 공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근데 가장 어려우신 일은 뭡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진짜 뭐 모든 연극인들이 또 똑같을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 정말 금전적인 문제고,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청주는 시립 극단이 없잖아요. 예, 없죠. 시립 극단 역할을 대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 극장이? 아니, 그거는 뭐 과찬의 말씀이시고. 과찬의 말씀이시랍니다. 그래도 청년극장은 아무래도 뭐 다른 극장, 더 오래된 극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록으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 연극제에서 대상 2번, 금상 1번, 은상 9번인가를 해서 굉장히 아마도 극단 하나에서 이런 정도의 수상을 한 적은 아마 극단 쉽진 않을 거예요. 극단은 자랑할 만큼 했으니까 극단 자랑 아니에요, 말고 극단 자랑 다 해야 돼요. 극단 안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재평 씨의 어려운 점이 뭐냐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극단 대표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지금 최성대 선생님이 대표님이신데 예. 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먹고 살만해요 지금 저. 딴 사람들은 힘든데 나 먹고 살만해요 지금. 미치겠네 나 이거. 최성대 선생님, 예, 재평이 형은 먹고 살만합니다. 살만하시답니다. 행복하답니다. 아,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예,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건지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아니야, 자유로운 TV잖아. 사실을 말해도 되고 거짓을 말해도 되는 거야. 자유롭게.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년에 5개 이상 작품, 5개, 7개 이상 작품을 하다 보니까 뭐 작품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정도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작품에 대한 수입도 있고, 그리고 뭐 지원금 있는 공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먹고는 살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 사실 저금은 못해, 저축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만하잖아요. 네, 확실히 서울에는 극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희소성을 따져야 되는 건가? 뭐 하여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액수도 좀 적고, 하지만 청주라는 지역에서 그 청주도 극단이 7개가 8개 되죠? 예. 네, 7개, 8개 돼. 되게 많은, 그 좁은 지역 안에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요 정도의 그 삶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런 공연들을 하면서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진다면, 청주는 교육 문화의 도시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요? 청주? 타이틀은 걸려 있습니다. 교육 문화의 도시? 근데 교육과 문화인데, 네. 이 문화의 선두자로서 네. 이 극단들이 움직이는 그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교육은 뭐 대학이 많으니까, 그리고 문화는 많죠. 또 그 선봉자로서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 박수 보냅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시간 짧게 하는 걸로 하죠. 뭐 배우로서, 극단원으로서 청주 청년극장에서 하고자 하는 작품이나 아니면 목표라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뭐 하고자 하고 싶은 연기 뭐 작품은 굉장히 많죠. 네. 뭐 저희가 이전까지 해왔었던 정통 리얼리즘 극 중에서도 저희 극장에서 안 해본 것들도 많고 또 실험적인 것도 사실 제 욕심에서는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극은 뭐 굉장히 많죠, 작품은. 근데 그거 부담도 뭐 만약에 제가 뭐 두 번째 질문하신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목표라 하면 나이 먹어서도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연극을 나이 먹어서도 이 지방에서 연극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목표라면 목표죠. 그리고 청년극장 단원들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난번에 뭐 합극했던 거 뭐 그런 것처럼 한번 힘을 합쳐서 내년도가 극단 청년극장 30년입니다. 한번 내년도에 한번 큰 작품을 많은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작품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에서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극단도 뭐 시골 아까 시골 얘기하면서 얘기 나왔지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간다라는 것을 똑같이 청주 지역 내 청년극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더 큰 꿈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방을 지키고 그 지방에서 연극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1시간 12분 3분 지나고 있는데요.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 저희 안에서 영상 편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사람한테 살면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카메라 보고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 안 해봤는데. 고마운 사람이나 누구든 뭐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욕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알겠습니다. 정말 연극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연극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형님한테 정말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혁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형님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너무 강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유하게 형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강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전 형님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러질까 봐 겁납니다. 정말 부러지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선배님이 되셔서 끝까지 저희 청년극장을 지켜주길 정말 바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예. 저희 이런 TV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주에서부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시간 15분. 1시간. 저희 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1시간 15분이 돼가고 있는 방송.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청년극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와 함께 디스플레이 아트홀에 이렇게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공휴일에도 진행되는 생방송. 다음 5회 때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